이거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까지가 전공정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테스트 앞, 그죠? 이게 전공정, 여기까지가 전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전공정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다 이렇게 해서 칩이 만들어지면 이런 테스트 공정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패키징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이게 이제 후공정 쪽인데, 그 후공정 중에서도 좀 뒤에 있는, 그죠? 뒤에 있는 PCB 쪽, 반도체 뭐 기판 뭐 그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관련 업체들 이렇게 좀 나열한 거 계속 보셨을 텐데요. 아까 대로 이제 테스트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범핑 한 다음에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하여튼 여기까지가 하여튼 테스트를 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공정이 요새 범핑 공정이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범핑 공정. 범핑 공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요즘의 가장 큰 특징인 거고요. 요 웨이퍼 요 안에 돌기를 만드는 거라고 다 아시죠? 이렇게 지금 범핑. 이렇게 범프. 요 칩이 있으면 요거 하나의 칩을 딱 확대해서 보면 그 칩 위에다가 이렇게 돌기 같은 모양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증착하고요, 식각하고, 그런 전공정 같은 전공정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이 범프 할 때요. 그죠? 그래서 후공정에는 이런 뭐 식각이고 증착이고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돌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돌기를 만들려면 어디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 또 식각하고 또 나중에 증착하고 뭐 이런 모습을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범핑 공정이 들어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죠?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비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범핑 공정이 요 근래 많이 추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범핑 공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던 걸, 그죠? 와이어 되어 있는 거를 이런 범핑으로, 그죠? 그림이 어디 있나요? 그죠? 요렇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골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반도체 기판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칩이죠, 칩. 그래서 여기가 이제 I/O 인풋, 아웃풋, 단자, 그거죠. 그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전달이 되게끔 서로 이렇게 접속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과거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아이고. 요런 상태에 있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 요 부분을 없애고, 요걸 없애고, 여기다 이렇게 돌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돌기를. 그죠? 돌기를 만든 다음에, 요 제품을 이렇게 다시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기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뒤집는다. 플립. 한다.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서 뒤집어지겠죠? 여기 범프가. 그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아까 반도체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그죠? 기판. 요 두 개가 서로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요새 이제 뭐 이런 뭐 속도라든지 뭐 정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요런 IoT, 그 입출력 단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많아지면 과거 방식으로 왔으면 와이어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과거에는 요 주변에서 이렇게 요 주변에 입출력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돌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돌기, 여기도 돌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는데 요렇게 요 안에다 독일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한 2배, 3배 정도의 그죠? 입출력 단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와이어 본딩이 아닌 그죠? 범핑 공정을 만든 그런 공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반도체 기판하고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입출력 단자가 요 사이드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연결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요렇게 그죠? 지금도 이런 제품은 아직도 많긴 하는데 하여튼 요런 게 이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증착하고 뭐 식각하고 하는 그런 공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아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진입장벽이 생기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그거 관련 회사, 뭐 네페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범핑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그나마도 많이 되어 있는 회사는 SF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범핑 관련해서 또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하나 자회사 하나 설립했죠. 그죠? 설립해서 이쪽 범핑 쪽으로 이쪽에 방향성이 이쪽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고 FS 반도체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회사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후공정 관련하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본딩하고 컴파운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고 하는 거냐면 이제 FPCB 여기는 뭐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로라기보다는 뭐 그냥 PC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 PCB를 제조하는 제조사 그게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타이거 일렉 이런 회사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죠? 반도체 쪽에 PCB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에도 그죠? PCB 있지 않습니까? PC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는 뭐 FPCB 그죠? 그 다음에 뭐 RPCB라고 얘기를 하던데 리니드 PCB 요 두 개를 합친 RF PC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이렇게 돼서 핸드폰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PCB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반도체용 그죠? PCB를 하는 회사가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타이거 일렉 그런 게 일반적인 이런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저 오늘 바이옵트론이 이거 관련 요거 PCB를 검사하는 장비니까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조금 이해를 좀 돕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PCB 회사가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거냐면 여기다 납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회사다 패키징 회사다가 PCB를 만들어서 그죠? 근데 최종 고객사 뭐 삼성이라면 삼성에서 뭐 그런 조건을 설계나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PCB 만든 회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패키징 회사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SMI 반도체라든지 시그네틱스. 그러면 시그네틱스가 여기서 받은 PCB를 받아서 그죠? 반도체 PCB 반도체 기판 그걸 받아서 기존에는 칩 그죠? 칩을 패키징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친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하는 회사가 이제 유닛 테스트 그죠? 뭐 DI 뭐 요거는 이제 정기적 신호로 테스트하는 회사인 거고요. DI는 버닝 테스트인 거고요. 요거는 저 기계적인 회사입니다. 기계적. 요거를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칩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는 회사는 요 두 회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런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요거에 여기 요 사이에 PCB 테스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바이 옵트로가 있는 거고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한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 이게 거의 이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요 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바이옵트로가 이렇게 시장에 진출해서 PCB 성장하는 거에 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소켓 그러니까 꼭 그림은 이렇게 나오지만요. 사실은 요 테스트 소켓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서 요렇게 그 마이크로 컨택솔이요. 버닝 소켓이잖아요. 그럼 요거를요. 여기다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럼 DI가 뭘 만드냐면 버닝 보드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버닝 장비도 만들고. 그러면 버닝 소켓을 마이크로 컨택을 만들어서 DI한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착하냐? 버닝 보드에 장착합니다. 버닝 보드에 장착해서 버닝 보드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버닝 장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칩을 얹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장비를 버닝 보드와 그러니까 버닝 소켓이 장착된 버닝 보드가 들어가 있는 버닝 장비를 어디에 예를 들어서 납품하냐? 뭐 이런 회사에 에이펙트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이펙트가 그런 장비를 받아서 외주로 버닝 테스트를 하이닉스 대신 해주는 거죠. 그죠?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길게 얘기를 했죠.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한번 여기도 보시면 PCB 나오지 않습니까? 해성 DS, 심텍, 대각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이런 회사가 있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반도체 테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주검사 장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는 어드밴스 테스트,
일본에는 요코가와 미국의 테러다인, 뭐 에즐런트 이런 회사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반도체 테스터고 아까 그 앞단에 있는 PCB 관련한 그죠? 테스터 만드는 회사. 아까 말한 대로 국내에서는 바이옵트로. 그죠? 이게 정기적 신호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다 이런 회사들이요. 그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YIK가 웨이퍼 단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브 핀 같은 거로 거기에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그죠? 정기적 신호가 제대로 되는지, 그게 불량인지, 뭐, 오케이인지, 불량인지 오케이인지, 이거를 감별해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그런 걸 하는 건데, 바이오프로가 그걸 하고 있다. 하고 있고, 일본 업체는 야마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본 업체, 일본 전산. 요 두 업체가 과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얘가 발을 딱 담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요쪽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요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테스트 시장을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PCB 쪽 그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플리칩이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범프, 그죠? 이 범프를 만들어 놓고 돌기를 형성하게끔 시각공정, 증작공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뒤집는 거, 그죠? 그걸 뒤집어서 패키징 한 거, 그거를 이제 플리칩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네페스에 나온 IC 패키징 테크놀로지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패키징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패키징 트렌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와이어 본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QFN, QF, FP, 요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이 패키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똑같이 붙는 PCB 쪽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패키징 쪽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와이어 본딩이 이제 결국 요런 식으로 그죠? 범핑하고 나중에 이제 솔더볼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W가 여기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본딩, BGA 볼 그리드 어레이. 그러니까 와이어 본딩 요거와 그죠? 볼 그리드 이쪽 부분 있잖아요. 요거 볼, 그죠? 요 두 개가 지금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B, BGA. 그 다음 단계가 요거를 바꾼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가 요 와이어를 없애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돌기를 만들어서 범핑을 해서 돌기를 만들어서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C라는 게 뭐냐, 아까 플리칩이라고 말씀드렸죠. 플리칩, 여기 플리칩입니다. 플리칩 BGA, 플리칩이 요 부분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GA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회사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장사를 하는 회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 그죠? 요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화살표가 일단 요것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웨이퍼 좀 방향성이 이제 두 가지로 가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뭐냐면 웨이퍼 단에서 뭔가 변화를 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웨이퍼를 이렇게 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일일이 다 먼저 자릅니다. 다 잘라요. 그러면 요 하나만 이렇게 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칩을 갖고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와이어 이렇게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몰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CB 붙여서 밑에, 그죠? 솔더버 이렇게 붙이고, 그죠? 요런 거요. 이렇게 붙이고, 뭐, 요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요쪽 방법은 요 웨이퍼를 이렇게 웨이퍼 있으면 이 웨이퍼 상에서 패키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패키징을 바로 하는데, 패키징을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각공정, 뭐 증작공정에서 뭘 만든다고 했죠? 돌기를 만든다고 했죠. 범프, 그죠? 요 상태에서 범프를 만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럼 훨씬 효율적이겠죠. 하나 할 때마다 뭐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돌기를 만드는 그런 시각공정이나 증적공정을 만들어 돌기를 만들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웨이퍼 단에서 패키징을 한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건 뭐냐? 그 다음 때가 넘어가는 게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왜 나온 거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입출력 단자, 그죠? 인아웃 입출력 단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칩 하나에, 이게 칩 하나인데 칩 하나에 이게 단면만 끌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칩 하나에 물리적으로 돌기가 만들어진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정보량은 많이 필요하고 입출력 단자는 더 많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다 더 많은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입출력 단자를 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까지 이렇게 입출력 단자를 더 만들자. 그죠? 그래서 펜 아웃, 요 펜 바깥에까지 이렇게, 그죠? 웨이퍼 레벨을 패키징을 하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자. 라고 해서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신공법이 나온 겁니다. 신공법이. 이 신공법을 누가 한 거냐면 TSMC가 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 접목한 겁니까? 인텔이 아니죠. 아이폰.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다 뺏겼죠. 다 뺏기고 TSMC가 이걸 다 가져갔습니다. 독점으로. 그게 바로 이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근데 문제는 뭐냐면 PCB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PCB가 아니에요. PCB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잖아요. PCB가 반도체 기판이.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반도체 기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재배선이라고 해서 그죠? 그런 작업은 하는데 그죠? 굳이 PCB를 제작해서 여기 갖고 와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핸드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PC면 그죠?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크게 만들면 되는데 입주나도 앉아 뭐 크게 만들어서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PC 뭐 그렇게 뭐 엄청 크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공간을 차지하는 걸 더 이상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형인데 용량은 대용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아까 말한 스마트폰, 모바일, 그죠? 그쪽에 쓰이는 패키징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제일 비싼 그죠? 두뇌에 해당하는 AP 그죠? 아무래도 이런 패키징으로 하면은 좀 돈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뭐 고사양이고 가장 비싼 그죠? 그쪽으로 해서 한 게 이제 AP거든요. 그래서 이거 AP를 이 방식으로 팬아웃 웨이퍼 패키징 방식으로 TSMC가 애플한테 제안을 넣어서 그죠? 이거 좋네. 또 뭐 그 가격 그대로 해준 거죠. 근데 그러면 근데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전에 그러면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에도 AP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국 스마트폰에도 AP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들어갈 때 만드는 패키징 방식이 팬아웃 웨이퍼 패키징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쓰고 있는 방식은 FC 칩 스케일 패키징 이겁니다. 여기에는 FC BJ잖아요. 요 앞에 FC CSP 칩 스케일 패키징 그죠? 플리칩 방식인데 그죠? 칩 크기만큼 패키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패키징을 한 겁니다. 작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근데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FC 여기 나와 있는 BJ입니다. BJ. 이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이게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모바일 쪽. 그죠? 이제는 끝났다. FC 플립칩으로 만든 뭐 칩 스케일 패키징 요 방법은 이제 끝났다. 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지금 애플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다 지금은 삼성의 FC CS 칩 스케일 패키징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이쪽으로 넘어갈 거다. 향후 지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리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죽을 거다 라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별로 이제 안 하고,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아까 일본 업체가 PCB에서 거의 강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요거 이 F 플리칩, 칩 스케일 패키징은 집중하지 않고 모바일 쪽 말고 앞으로 커가는 곳이 어딥니까? 현재 향후 모바일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한계가 왔잖아요. 그죠? 모바일 쪽은. 근데 요새 성장하고 있는 게 어딘가요? 성장하고 있는 게 서버 쪽이죠. 서버. 그죠? 그 다음에 전장, 자동차. 그죠? 근데 이쪽이 성장하는 게 뻔히 엄청나게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버나 전장 쪽. 그죠? 이쪽으로 투자를 뭘 많이 한다고요? 가장 비싼 게 뭡니까? CPU지 않습니까? CPU 핵심이. 그죠? 그리고 GPU라든지. 그죠? 이쪽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닌 거죠. 이 방식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서버라든지 전장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정보의 양이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이게 커지면 뭐가 또 많아진다고요? 입출력 단자. 이게 또 늘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칩 스케일이니까 칩 크기만큼 입출력 단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입출력 단자 더 많이 해서 이런 서버나 이런 거 가면 갈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여기 나온 대로 요 칩 크기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까지. 그죠? 입출력 단자를 늘리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플리치 BJ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너도 나도 대덕전자, 심텍,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진출한다. 그리고 일본의 업체도 막 진출한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요 FC BJ 부분입니다. 뭘 보고? 요런 서버, 전장, 자동차 쪽, 아니면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콘솔 게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네트워크, 5G, 6G, 그죠? 그쪽 관련되어 있는, 그죠? 이쪽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넷패스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패스 입장에서는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펜아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게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빈메모리 패키징인 거죠. 메모리 패키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패키징의 트렌드를 좀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원래는 웨이퍼 패키징이 펜인 웨이퍼 패키징에서 펜아웃 웨이퍼 패키징 이렇게 넘어간 거고, 그런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넘어간 거죠. PLP라는 거로요. PLP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요 웨이퍼 단에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끝에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세모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못 쓰거든요. 그죠? 요 끝에 있는 거는 못 씁니다. 네모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한꺼번에 웨이퍼 단에서 패키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네들까지 같이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까지, 쓸모없는 애들까지. 그럼 결국은 뭡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쓸데없이. 그죠?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이게 쓸모없는 것까지 패킹할 필요가 없이 네모난 거에다가, 그죠? 칩을 다 옮겨놓고, 패키징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살아나겠죠? 다 쓸모 있는, 그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PLP로 가려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한 거고, 그 앞단에서 이제 FS가 선제적으로 저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PLP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패키징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PCB하고 이거하고 패키징하고 뭐 서로 딱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좀 이런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SIP라든지 뭐 AP하고 플래시 뭐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이게 뭐 플래시니까 메모리 아닙니까? 이건 메모리 그죠? 이건 비메모리 이건 비메모리 그죠?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섞여 있는 제품 SIP 이런 복합적인 제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PCB도 반도체 기판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패키징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판 기술도 따로 올라가야 되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 반도체 기판이 바뀌면 뭐가 또 해야 됩니까? 검사 장비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이옵트로가 기술력만 잘 따라와주면 성장성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아까 이 리포트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은 이렇게 있다. 반도체 기판. 근데 이 반도체 기판은 전체 PCB에서 일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표를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몇 시인가요? 시간이 또 너무 패키징에 너무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아가지고 벌써 8시 44분인가요? 표를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그죠? PCB.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돈 한참 잘 나갈 때,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런 PCB 업체들 뭐 선정해서 니네들 여기 뭐 납품해. 이러면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가고 지금 완전히 꼬꾸라졌지만, 그죠? 그 스마트폰이 성장할 때, 뭐 날라갔던 회사, BH,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뭐 이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회사들이 그 당시에 스마트폰 성장할 때 그죠? 수혜를 많이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정체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꼬꾸라졌던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PCB가 HDI라는 게 있고요. FPCB, RFPCB 뭐 이게 대표적인 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쪽인 거죠. 반도체 기판, 반도체 PCB,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기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PCB라고 하기도 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HDI라는 이게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또 PC 안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된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파란색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꽂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메인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메인보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소형으로 된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거를 HDI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메인보드, 메인 기판, 메인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HDI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성 F가 플렉서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FPCB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냥 PCB 그냥 RPCB 이건 리지드 그죠? 딱딱한 PCB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PCB가 RF 리지드 플렉서블 그래서 RF PCB 그래서 경성,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는 PCB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하는 회사들 이제 BH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용으로 FPCB 쪽으로 있는 거고요. 인터플렉스 회사도 TSV용으로 FPCB 그 다음에 RFPCB 뭐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고요. 누플렉스는 연성 회로 기판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코리아 서키트도 카메라용 FPCB를 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가 되게 많죠. 삼성전기도 일부 아직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헤드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꺾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PCB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거로는 핸드폰 안에 그 공간에 그 제약이 있어서 이런 연성 FPCB가 많이 쓰였던 거죠. 그죠? 많이 쓰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FPCB가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적증을 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뭐 그 경연성 뭐 회로 뭐 기판이 이제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제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PCB 스마트폰 PCB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보신 바와 같이 X라고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대덕전자도 예전에는 저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에 들어가는 HDI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철수를 하는 데가 이렇게 많아진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은 다 국내 회사들이잖아요. 국내 회사다 보니까 어디에 납품을 많이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삼성에 납품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스마트폰 성장성도 좀 이렇게 별로 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 점유율도 하락하고 성장도 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스마트폰이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디에 협력업체라고요? 삼성. 근데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여기에 협력업체가 있겠죠. 그죠? 걔네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대덕전자도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고요. 이스페타시도 이제 이스페타시가 제일 늦게 이제 정리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쭉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이제 진작에 접었고요. LG노트도 진작에 접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한테 이제 밀리는 거죠. 가격, 중국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메인 기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제 별로 이제 저희 중국, 뭐 대만 업체, 뭐 그나마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거는 코리아 서키트하고요, DAP인데, 그래도 뭐 코리아 서키트가 이번에 실적이 뭐 많이 좋았던 게,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이런 거 사업을 접을 때마다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반사이익을 좀 누렸었던 거죠. 반사이익을. 하여튼 그런 상황을 해서 뭐 HDI는 뭐 재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뭐 FPCB, 뭐 RFPCB, 뭐 모든 게 다 재미가 없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스마트폰이 아닌 다층 인쇄형 기판이라고 해서 이게 멀티레이어 보드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어디냐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쪽이 이제 뭐 고주파 영역이다 보니까 그죠? 용량도 조금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좀 제품의 좀 기술력이 더 요하는 제품군이라고 봐야겠죠.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이게 대덕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통신용. 그래서 이게 5G 수혜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덕전자가 그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LB 쪽으로 해서 뭐 DAP가 일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삼성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삼성부터 해서 글로벌 회사 그리고 뭐 통신 이게 다 노키아가 통신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서버 그죠? 만드는 그런 회사 그죠? 그런 회사에 뭐 이렇게 MLB를 납품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별개지만 또 PCB라는 이름으로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사용 PCB입니다. 검사용 PCB. 검사용 PCB. 그러니까 아까 검사할 때 어떤 검사가 있었다고 했나요? 웨이퍼를 검사하는 거. 그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요? YIK죠. 거기에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검사를 하는 프로브 카드가 있죠. 그죠? 벌써 9시 프로브 카드. 그죠?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똑같은 웨이퍼하고 똑같이 탐침이 있어서 여기 딱 붙어서 정기적인 신호 하게끔 그죠?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브 카드 안에 저 PCB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PCB가. 검사용 PCB가 들어가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타이거일렉.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검사용 PCB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이쪽은 핸드폰 쪽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은 특수용이고요. 그죠? 요것도 그 안에서도 특수한 용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이렇게 드린 거고 이제 뭐 이거 검사용 PCB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포함이라고 같이 보긴 봐야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뭘 보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PCB 중에서 어떤 PCB? 반도체 PCB, 반도체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해성, DS, DAP, 심태, 이스페타시스 없네요. 그렇죠?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타이거일렉은 이쪽 검사 쪽에 있는 거고요. 그죠? 뭐 TLB 뭐 이런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PCB를 할 때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FC, BGA. 근데 자꾸 뭐 삼성전기에서 FC, BGA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잘못된 얘기예요. 자꾸 헷갈리게.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FC, BGA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FC, BGA용 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다 기판이에요. PCB. 다 기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죠. FC, 여기서 나오는 FC, CS, 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거는 패키징 이름이에요.
패키징 이름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패키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려면 FC, BGA용 기판을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설명을 좀 제대로 좀 안 하니까 많은 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한 장으로 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패키징에도 뭐 반도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똑같습니다. 기판도 메모리용 반도체 기판이 있고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분이 또 되죠. 메모리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메모리 D램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죠? PC에 들어간다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PC라든지 서버라든지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메모리라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냐,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패키징, 아니면 패키징 기판이 있는 거고, 그죠? PC나 서버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비메모리 패키징이나 PCB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좀 봐주면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관련한 것도 PCB도 만들고 검사용 쪽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수한 통신장비용 PCB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반도체용 기판까지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핫하다는 FC, BGA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죠? 좀 삼성전기, LG전자 빼고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좀 앞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에서도 모바일이 있고 PC가 있을 텐데, 이 모바일에 쓰는 거는 여기 E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MCP라고 해도 eMCP, eMMC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다. 패키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패키징이 아니라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면, 시그네틱스가 이제 패키징을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군을 한번 보면 뭐가 있나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FBGA. 이거는 FC BGA가 아닙니다. 파인, 간격이 좁은, BGA, 그런 파인, BGA,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MCP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죠? MCP가 있고, 플리칩.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MCP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MCP에 들어가면 이 MCP, 이 MMC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MCP가 이제 모바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하이닉스도 차이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는 플리칩 비중이 25%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40%, 50%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도 FBGA, 파인, 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MCP는 어떤 제품이냐면, 아까 멀티 칩 패키지라고 해서 멀티 칩 패키지 이렇게 되고요.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 단일 칩으로 만드는 반도체를 일컫는다. 최근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멀티 칩 패키지. 칩이 있으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그죠? 두 개.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솔더, 범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그죠? 기판을 해서 나중에 요게 이제 메인보드라고 봐야겠죠. 메인보드에 뭐 이렇게 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하나에 요게 이제 MCP 일 겁니다. 예. 그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멀티칩 패키지가 하고 이런 거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다. 시그네틱스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BGA, 그죠? 난 BGA, 그 다음에 플리치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품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제품 브레이크다운 식으로 어느 부분을 좋아지고 있는지만 물어보니까, 작년에 물어봤던 겁니다. 지문인식 쪽은 많이 감소했고, 하웨이 쪽에 발생하는 지문인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메모리 쪽에서 많은 매출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 아마 삼성이 자기네 하다가 메모리 쪽으로 외주를 많이 주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 그죠? 쪽이 삼성에서 메모리 쪽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메모리가 아니라요. 메모리 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가형 메모리 패키징. 그죠?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낸드 쪽, 아까 그 멀티칩 패키징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낸드 쪽 멀티칩 패키징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가 패키징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굳이 이제 그 저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가 이제 외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외주로 나오는데, 지금 그전에는 이제 삼성 협력업체가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하이닉스향 회사인데, 윈팩, 그 다음에 AT 세미콘인가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회사가 이게 하이닉스 향인데, 요게 이제 요 MCP 물량이 좀 외주로 나오면서 얘네들까지도 일부 좀 수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에 4월달에 삼성 물량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반기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삼성 매출 비중이 30%였는데 2분기로 가면 50%까지 차지할 것 같다. 시그네틱스가 보수적으로 50%를 얘기했는데 더 나올 수도 있다. 하니스를 일단 봐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삼성에서는 확실하게 메모리 패키징 쪽으로 외주로 많이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MCP 쪽, 요 MCP 쪽 메모리, 그죠? 패키징을 시그네틱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건 패키징인 거고, PCB는 요거하고 MCP 패키징 되는 패키징 칩을 만들려면 PCB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판이. 그죠? 그 기판은 누가 시그네틱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납품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덕전자. 그게 심텍.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는 안 띄웠지만
시그네틱스 저거 한번 볼까요? 잠깐. 전자공식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이 BGA, PC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매입처 삼성전기,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심텍, 대단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PCB를 어디서 사온다고요? 대덕전자, 그죠? 심텍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도 사온다고 하는데, 코리아 서키트에서는 이쪽 모듈 쪽으로 조금, 코리아 서키트가 이쪽 사업을 하거든요. 이쪽을요. 그래서 모듈 쪽 관련한 뭐 PCB를 좀 갖고 오는 것 같고, 해성 DS를 얘기하는 거 보니, 해성 DS가 어딨나요? 해성 DS. 해성 DS는 이런 BOC라든지 아까 이제 MCP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PC에 들어가는 그 MCP, 아니면 뭐 아까 똑같이 얘기했던 모듈 쪽 해성 DS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기, 그죠? 삼성전기는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여기에 또 어디에 뭐 이렇게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기에서 뭔가 사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은 모바일 쪽은 이렇게 뭐, 아니 이제 MCP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eMMC, 뭐 eMMC도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이게 보면 하나마이크론 잠깐 볼까요? 시간. 이렇게 보면, 자, 제품이 하나마이크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범프가, 그죠? 아직 큰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1%, 2%. 향후에 이 범프, 그죠? 이쪽 투자를 계속 늘릴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래서 이쪽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키우는지. 그죠? 왜냐면 이게 방향성이, 패키 방향성이 지금 범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BJ, 그죠? FC BJ. 이게 다 이제 플리칩이라는 거는 결국 이게 범핑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이게 지금 엄청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핑이 계속 커진다는 거고요. 결국은 범핑이 커진다는 건 하나만 이쪽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아까 반도체 기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검사 장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뭐 그걸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겁니다. 그래서 보실 바와 같이 하나마이크론의 제품군을 보면 여기 eMCP라고 되어 있죠? eMCP. 그죠? eMCP가 결국 핸드폰에 들어가는 MCP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MC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플리칩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회사를 보면 그렇지. 이 플리칩은 뭐냐면, 여기 플리칩이 되게 13% 되어 있나요? 지금 23%인가 34%인가 좀 비중이 높죠? 그죠? 요게, 그죠? 플리칩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비중이 높은 건요, 아까 범핑은 낮았잖아요. 근데 아까 플리칩은 뭐라고 했나? 이게 범핑 공정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결국은 범핑이 된 웨이퍼나 칩을 받아서 플리칩
그죠? 플리치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받아와서 범핑 되면 이걸 받아와서. 근데 요거를 하는 김에 요거 범핑까지 해서 직접 하면은 뭐 턴키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훨씬 하나마이크론이 매출이나 실적에 뭐 수율이 잘 나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결국은 요 비중이 지금 제일 높지 않습니까? 플립칩이. 이쪽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범핑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게 하나마이크론의 방향성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죠? 과거보다는 보신 바와 같이 10, 13, 10, 17, 3, 4부터들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플립칩이. 그죠? 여기서 이 MMC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멀티 카드, 이 MMC. 그죠? 멀티미디어 카드. 이 MCP는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작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모바일용이라고 하는 거죠. 모바일용.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이게 모바일용 패키징. 이 부분은 모바일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PC용에서는 BOC라고 하기도 하고 MCP, 그죠? MCP. 요 관련해서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해성 DS, 심태. 그리고 또 메모리, 모듈, SSD, PCB 만드는 회사. 근데 요거와 관련 회사가 이제 어느 회사인가요? 모듈 쪽. 그게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 핫한 거 한양 디지텍. 이런 모듈이라든지 SSD 그런 거를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그죠? 나와서 이제 한양 디지텍이 되게 좋아 지금. 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기관에서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 팔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 봤을 때는 물론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 상관없는데 딱 수급 관점에 봤을 때는 좀 한양디지텍 좀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고 써있죠, 이렇게요. 그죠? 한양 ENG 메모리 모듈 제조 전략 집중 영양과학. 그죠?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판을 만든 코리아 서키트가 여기에 납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잘 안 해봤거든요. 해성 DS도 여기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택이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양 디지텍이 가장 핫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삼성에서 이제 이쪽으로 좀 외주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요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LB라는 회사도 지금 이런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덕전자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대덕전자에서 나와서 상장까지 한 회사예요. 이게 11년도에 제가 분할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1년도에. 현재 TLB 같은 경우는 탐방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한번 TLB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메모리 모듈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SSD. 핵심 부품. 근데 요새 이제 SSD 이쪽이라든지 DDR5라든지 그게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CPU가 바뀌면서. 그죠? CPU가 바뀌면서 인텔 쪽 CPU도 이제 작년에 나왔고요. PC용 CPU.
그 다음에 서버형 PCU 바뀌고 그러면 뭐 SSD, DDR5 뭐 요런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모듈 쪽에서도 패키징 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판도, 그죠? 이 기판에도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겠죠. 매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424, 404, 443. 그죠? 뭐, 이거만 더해도 얼마입니까? 48억, 거의 뭐, 50, 70, 80, 거의, 그죠? 90억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총은 1,900억이네요. 그죠? 1,000억이라고 봤을 때, 그죠? 뭐 이렇게 싼 건 아니네요. 그죠? 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TLB를 좀 갔다 와서 뭐 크로스토크를 조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좀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TLB에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쪽 어디죠? 경기 저쪽 어디다?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요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FCBGA 쪽에 이쪽에 있는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핸드폰 쪽, 모바일 쪽, 비메모리에서 핸드폰 쪽은 앞으로 이제 뭐 사양은 아니더라도 성장의 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주고, 그죠? 이건 내주고 철수하고 이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죠? 이쪽이 이제 엄청 성장할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 저 선도하는 일본 두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설명해서 요 밑에 있는 TSMC하고 아까 넷패스는 물론 PCB 회사는 아닌데, 그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펜아웃 웨이퍼 패키징, 펜아웃 PLP. 그래서 제가 반도체 PCB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그냥 참고하려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PLP 쪽으로 가다가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삼성전자에 매각한 거 아시죠? PLP. 그죠?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비덴이 펜아웃 PLP도 하나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TSMC가 결국은 펜아웃 PLP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죠? 이쪽인데, 그죠?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잘못 이게 좀 밀린 것 같은데요. 이쪽입니다. 그 넷패스는 요거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펜아웃 PLP 요거 두 개 다 하고 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요거는 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하는 대로 메모리 쪽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쪽 핵심이. 왜 이게 비메모리 쪽이냐면 이쪽이 왜냐면 CPU 때문에 그렇습니다. CPU. 그 다음에 GPU. 그럼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서버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전장이라든지 자동차 쪽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런 CPU 쪽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PCB 반도체 기판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그런 검사 장비도 따라가야 되고, 그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제일 앞단에는 누가요? 얘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비덴이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신코가 뭐 하고 있는지, 얘가 가장 앞서가는 애거든요. 걔네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서버형 PCB, 뭐 PC라든지 서버형에 관련된 PCB 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텔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지금 핫한 FC, BJ 쪽이 가장 핫한
그리고 투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 코리아 서킷도 FC, BGA 쪽에 투자를 들어가는데, 그죠? 이거 올해부터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CPU가 아니라, 그죠? 보통 여기서 FC, CS, 그러니까 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이쪽은 모바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C, BGA는 약간 서버나 PC 쪽, 네트워크 쪽, 전장 쪽,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딱 봤을 때. 그죠? 근데 아까 어디가 커진다고요? 이쪽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이쪽으로 역량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이제 올해부터 강행을 하는데 CPU 쪽으로는 아니고 통신용 쪽, 요 네트워크 쪽. 그죠? 그쪽 관련한 FC, BGA 쪽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 틈새 시장인 거죠. 그죠? 대덕전자는 아까 말했던 PC나 서버 쪽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 서버 쪽은 아닌 거고 저 PC향으로 집중. 그러니까 이비대 같은 경우는 PC는 투자했고요. 서버 쪽을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서 삼성전기는 서버는 아니고 일단 PC향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FC, CS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AIP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쪽으로 패키징 기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요런 거 HDD 사업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게 PC향 CPU입니다. 아직은 서버 쪽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일본 회사가 먼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설명이 좀 되시죠? 같은 뭐 그래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지만 모바일하고 비메모리에도 모바일하고 PC, 서버, 네트워크 그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FC, CSP는 아까 칩 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아까 말한 칩보다 더 많이 입출력 단자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그죠? 고용량 그죠? 그쪽으로 하는 게 이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모바일 쪽으로 또 뭐냐면 AIP라고 해가지고 5G 밀리미터 파라고 해서 요게 뭔 말이냐면 요게 이제 5G가 지금은 5G 핸드폰이 진정한 5G 핸드폰이 아니지 않습니까? 28GHz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5G잖아요. 그게 아직은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죠. 그거를 깔지도 않았고 기지국 관련해서 그거 깔지도 않았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요게 지금 애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요거 관련한 투자를 했거든요. 일부 투자를 했거든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이 그죠? 있어야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요런 AIP라는 게 A라는 게 이게 A가 안테나라는 겁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AIP가 많이 쓰일 거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쪽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5G로 갈 거고 5G로 진정한 5G로 가는 거 진정한 5G로 가는 게 결국 28GHz인 거고요. 애플에서 먼저 치고 간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된 거고 하지만 언젠가는 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냥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가 지금 대덕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SIP인가? 요거는 아니죠. 요 두 개죠, 두 개. 요거는 아닙니다. 그죠? 요건 아닌 거고요. 그죠? 요 두 개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납품을 했지? 애플에 납품한 거죠. 애플에 납품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진정한 5G로 갔을 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기억을 하고 계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SIP라고 해서 뭐 RF 그건 통신칩을 같이 이제 패키징해서 만드는 거에 발을 담그는 회사가 심텍, 그 다음에 대덕전자 뭐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핵심이 요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고 이거는 향후. 근데 요거는 당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제 뭐 하면서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다. 좀 업그레이드 좀 더 해서 이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HDI에 보면은 삼성전기 정리했고, 대덕전자 사업 중단했고, 이스페타 중단했고, 코리아 서킷은 아직 안 했고, 근데 얘는 요 반사이익을 받고 있고, LG이노텍은 이제 LG 향이었는데 얘도 사업 중단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나 대만 업체가 다 먹고 있고 그런 거죠. 연성 PCB 같은 아까 핸드폰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핸드폰 쪽에서는 다 재미없다. 대덕, 뭐 BH,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뭐 이런 회사들, 애플 향이든 뭐든 뭐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핵심은 좀 반도체 패키징, PCB, 그죠? 이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요게 가장 중요한 거로 있고, 거기에 누가 딱 버티고 있는 거냐? 아까 이비덴, 싱코 얘네들 딱 버티고 있으면서 시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페타시는 요게 좀 좋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듈. TLB 한번 탐방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고요. 좀 대충 좀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반도체 칩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연산 처리도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I/O 인풋 아웃풋 I/O 단자가 숫자가 많아진다. 그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패키징 방법이 그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다. 그게 근본이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죠? 뭐 솔더 범프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BGA 그죠? 고사양 기기용 칩에 최적화된 기판. 그죠? 반도체 칩은 플립칩 형태로 기판에 실장되고, 기판은 솔더볼을 활용한 BGA 방식으로 메인 PCB와 연결된다. 이게 메인보드죠. 그냥 메인보드와 연결된다. FC, CSP와 가장 큰 차이점은 칩보다 기판의 사이즈가 훨씬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많으면 입출력 단자가 많이 생긴다. 그죠? 그죠? 그래서 FC BGA는 주로 PC, 노트북, 서버용 CPU 및 GPU의 고사양 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 향후 이게 많이 늘어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현재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종목인
바이오옵트로 설명을 드리면요. 보고서 한번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 딱 읽어보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FC, BGA, 초호황, 증설 사이클에 올라타다. 아까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2022년 BBT 베어보드 테스트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베어보드. 이 B자가 이제 보드입니다. 보드. PCB 보드 할 때 보드. 그죠? 장비 캐파 증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아까 FC BGA 신규 장비 출시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신규 장비 이게 FG BGA 기판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요게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이 향후에 좀 엄청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수준까지 됐냐니까 상반기에 콜 받고 하반기에 PO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현재 제품 출시 콜 받고 나간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해서 상반기 중에 콜을 받을 거라는 게 하나의 플러스 알파 모멘텀입니다.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실적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상향이 될 수 있는 그죠? 가장 큰 요인인 거죠. 핵심이. 그래서 바이옵트로는 FC BGA BBT 장비를 개발 중이다. 하반기에 신규 장비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FC BGA BBT 장비 시장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일본의 니덱 리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 전산의 자회사입니다. 니덱 리드가요. 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전사는 전방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 따라 아까 공격적으로 증설한 거 다 보셨죠? 뭐 1000억, 600억, 뭐 3000억, 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다들 막. 국내보다 작년에 일본 업체들 그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타이트한 장비 수급이 예상되며 올 하반기 바이옵트로의 신규 FG BGA 장비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주요 고객사로부터 할당되는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회사가요, 지금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가 보통 보면 뭡니까? 보통 땅을 산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 그 다음에 가는 경우에 장비를 산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산다. 원재료 사기 전에 이제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단계. 근데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이거 나온 자금으로요, 뭘 하냐면 땅 안 사고요, 건물도 안 산대요. 건물을 임대할 거랍니다. 그러면 장비를 사냐? 장비도 안 산대요. 그럼 뭐 인원을 뽑냐? 인원을 뽑는데요. 10명 정도 더 뽑는데요. 그 뭐 하냐? 그러니까 원재료를 재고 증가를 위해서, 그죠? 생산 그 증가를 위해서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원재료 착보하는 거에 자금을 쓴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재고자산 중에서, 그죠?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 있고 제공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또 하나 재고에서 원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상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팍 늘어나는 거 좋은 거 원재료가 늘어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재료. 그죠? 원재료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숫자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이 회사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이런 거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원재료 산다라는 얘기를 상장해서 그죠? 돈은 원재료에 쓸 거다. 그리고 건물은 임대할 거다. 아직 건물 안 살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오 바로 실적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원재료 사는 거. 그래서 요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쉬운 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매출은 332억, 43%뭐 성장에 뭐 81억. 근데 81억이면 바이오 뭐 이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시총이 뭐 제가 지금 800억? 그죠? 830억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880 매덕 나면 그쵸 뭐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인원이 40명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44명밖에 안 돼요. 10명 늘려봤자 55명이에요. 인원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죠? 그럼 인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인원 갖고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생각, 물론 뭐 계산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은 인원에 진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결국 뭡니까? 비용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그죠? 매출이 아까 원재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진짜 원재료를 확보해서 많이 늘어난다면 이익의 폭은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요번에 뭐 33% OP 마진을 했대요. 그죠? 이게 보시면 33% 21년 4월부터 6월 이렇게 물론 뭐 4월에서 6월밖에 안 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그죠?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확실히 Q가 늘어날 건 해요. 그죠? 근데 비용이 뭐 이건 모르겠네요. 아 이건 캐파를 얘기한 거군요. 그죠? 비용이 아니라 그죠? 아니 C가 왜 내려가는 거죠?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왜 비용이 줄지? 그거 모르겠네요. P가 늘어나는 거는 알겠어요.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Q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C는 줄죠. 아니 C는 왜 줄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통화 규모의 경제 실현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는 아니더라도 55명, 60명 갖고 그런 뭐 근본적인 생각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청사가 OP 마진 30%를 인정해 줄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망을 하더라도 뭐 거의 뭐 30%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26%? 27%막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진짜 OP 마진이 그죠? 이 정도 계속 유지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올해만 800억 80억 나온다 그러면 OP 마진 이 정도 되면은 좀 할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2배는 아니더라도 1.5배 하더라도 2배라고 하면 1600억. 근데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거보다 좀 줄인다 그러면 뭐 한 1200억? 그죠? 1000억에서 1200억은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페아지 진짜 이 정도 나온다면 최소한 뭐 20%에서 25%만 나와도 그죠? 충분히 1000억에서 1200억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딱 보면 바이옵트로가 중화권 고객사의 BBT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ASP 증가.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경쟁사가 없어요. 중국 지역에. 중국이 가장 큰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이 클래스가 아니라 뭐 밑에 저가 쪽으로 좀 중국 업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결국 얘에서는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쪽에 이제 콜 받고 중국 업체들 인정받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인정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기존 장비들 콜.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게 17년인가? 19년인가? 그죠? 그때 이제 진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그런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정도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일본 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에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좀 자기네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무래도 가격은 상대적으로는 좀 싸겠죠. 그러면 뭐 중국 업체들이 싼 값에 바이옵트로 장비를 조금 더 많이 좀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가까지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형 장비 판매를 통한 제품 믹스 개선, 캐파 증가를 본격화해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한 2배 정도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7년이네요. 17년. 19년 아니라 17년에 중화권 진출 이후 장비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HDI, F, 아까 말씀드린 HDI가 아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가장이 낮죠? 그럼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대만이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이제 뚫어야 되는 거죠. 거의 검사 장비. 그 다음에 FPCB도 좀 사실은 재미가 없잖아요. 국내는. 그죠? 결국은 중국이죠. 이 두 장비가 결국은 중국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 두 장비가 기존에 있는 장비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대로 FC, BGA 요거는 국내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이옵트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EBD는 아까 업체 1번 EBD는 FPGA 고가가치 기판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 1이다. 공격적인 증설은 202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상반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EBD는 이미 패키지 수요, 기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900억 엔, 하나로 9천억 정도 투했다며 이미. 그죠? 규모의 캐펙스를 집행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EBD의 증설 금액은 전년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죠? 국내에서도 FC, BGA 투자에 대한 니즈가 크다. 삼성전기는 작년 12월에 1조 원 규모의 FC, BGA 투자를 공식화했다. 대덕전자도 2000년 7월에 900억 규모의 1차 증설을 시작했고 2차, 3차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LG이노텍은 FPGA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투자 및 사업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방 산업이 아까 이쪽으로 그죠? 핫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숫자는 중국, 모멘텀은 국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품이 이제 뭐 리니지드
서브스트레이트, HDI,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렉서블, PCB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공정 이렇게 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 그럴 때 이제 검사를 한다. 정기적 검사를 한다. 뭐 이렇게 공정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PCB 제조하고 BBT 공정에서 세종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테스트, 그죠? 아까 반도체 테스트 쪽 있지 않습니까? 그 YIK라든지 뭐 엑시콘이라든지 유니테스트 뭐 그런 게 다 정기적인 신호, 그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출이 쉽지 않아요. 누가 뭐 진출하고 싶어도 바로바로 진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기적 신호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 신호로 검사하는 이 규격이, 그죠? 규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이었으면은 뭐 금방 따라갈 텐데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규격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경험치라는 게 또 엄청난 그 해자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YIK가, 그죠? 신장비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닌가, 그죠? 왜냐면 이게 신장비 나오려면 뭔가 이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본 거를 이렇게 인수해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이 조금 많이 나갔다고.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은 채웠겠죠? 근데 아직 이게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생각보다 제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도 플러스 알파가 없으니까,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죠? 제대로 이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게 결국 이런 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프로브 핀, 그죠? 프로브 핀. 이런 프로브 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결국 리노고 같은 경우도 리노 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 마진을, 그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방식 때문에 진입장벽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기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야겠죠. 그죠? 하여튼 요 근래에는 보시면 이렇게 PCB 베어 PCB인데 베어 보드, 그죠? 베어 보드인데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침 2개로 갖고 와서 이렇게 서로 정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이게 이제 불량인지 아닌지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좀 불량, 양품 이렇게 구분을 딱 이렇게 장비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와이어로 되고 있는데 이게 요 분위기가 어쩌면 요새 좀 추세가 미세화도 많이 가고 집적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층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 갖고는 좀 검측하는데 좀 힘든가 봐요. 그죠? 자꾸 뭔가 제대로 검측이 안 돼. 그래서 이게 핀을 4개로 지금 하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PCB 만드는 제조사에서.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속도가 아무래도 4개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이어도 4개로 하는 장비가 많아질수록 그런 검사 장비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환경도 장인애들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캐치기 만들면서 국산화를 이루었다. 이게 11년이다. 이게 10년 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에 납품을 했고, 중요한 게 또 17년도에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숫자가 이제 될 수 있는 뭔가 이제 발판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이런 보통 이렇게 3가지. 요쪽은 얘기는 없었고요. 얘기할 때는 이게 없었고요.
이제 요 세 개의 IR 자료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플렉시블 프린트 그래서 FPCB 그죠? 그 다음에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거 HD 그죠? 이렇게 세 제품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HD에서는 이건 중국, 대만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플렉시블도 FPCB도 아까 말한 대로 중국, 대만 쪽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형 PCB 쪽은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쪽으로 타겟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되는 이 국내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핸들러가 필요하고 뭐 계측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픽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지그 픽스처 그죠? 지그 픽처라는 제품은 소모품인데 아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죠? 요거 핀 프로브 핀 요 프로브 핀에 이제 그 위에 장착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써 있죠. 그거는 직접 만들지 않고요. 업체가 엄청 많대요. 그리고 뭐 기술장 장비도 낮고 소모품이긴 하던데 현업사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거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직접 자기네들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진출하기 위해서 저가 전략을 썼지만 지금은 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얘네들은 3월 결산이에요. 3월 결산이라서 아직 결산이 되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 올해 2021년도 매출은 한 220에서 230 정도 예상이 된다.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54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54억 정도면은 곱하기 10이면 그죠? 540억인데 현재는 800 몇 억이니까 그죠?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싸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올해 80억 이렇게 위로 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올해 이익을 땡겨서 본다 그러면 아까 1000억에서 1200억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야마하가 지금 이 야마하가 있고요. 일본 전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아까 여기 플렉시블 FPCB 그쪽에 관련한 장비로는 이미 야마를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수준을 넘었고 가격도 자기네들 더 비싸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95%를 자기네들이 이미 마켓시어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FPCB 검사 장비 쪽에서 이렇게 이런 점유를 했던 것처럼 뭐 요거를 레퍼런스로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만이나 그죠? 일본 거는 비쌀 테니까 야마하 거는 아니 뭐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해외에서는 아직 야마하가 강점이 있지만 그죠? 국내에서는 95%인데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해외로. 그 다음에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PCB 그 다음에 컨트롤러 요거는 뭐 그런 거고요. 계측기 그쪽인 거고 요거죠. 요쪽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HDI는 PCB인데 일본 전산 그룹 리데가 자회사가 40년 동안 해오고 있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15년 동안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처음에는 성능이 50% 이하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80%까지 수준이 올라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성능을 인정받아서 주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야마하를 넘어섰기 때문에 야마하에서 넘어선 것처럼 일본 전산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한 4,300억 정도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그죠? 일본 전산이 380억 했고, 야마하가 420억, 작년에가 160억 해서 3.5% 마켓시어를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본 전사의 도전장을 내밀어서 마켓셔 20-30%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전기 검사기 시장을 일본 전사 야마하 바이오프트로가 시장을 쉐어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다. 기술 장벽 때문에 국내 해외 어떤 기업도 쉽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동해안 쪽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 다변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영업망 구축을 이때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00대 이상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캐파 증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투자는 없고 공장은 임대할 예정이고 재고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확보하는 1차적인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숫자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뭐 80 매덕 했던 거 잘하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느낌이 좋다라는 거죠. 충분히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 7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 말까지는 2배 늘어난 월 15대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립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인원 확보, 조립 공간 확보할 예정으로 2023년에는 배 이상의 캐파 증가가 예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향후 쭉 간다. 그래서 이제 FPCB 이제 좀 나올 거고 이거 다음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차세대 PCB는 인베디드 PCB뿐만 아니라 FVG PC 쪽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전망한테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 인베디드 PCB 시장이 있고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PC란 PC 내부의 층과 층 사이에 각종 부품을 내장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기판의 두께와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자기계 견박 단서와 다기능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기판 제작 공정 단축이 가능해 차세대 PCB로 통한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인베디드 PCB가 뭐 향후 크다해서 뭐 뭔가 찾아보니까 인베디드 PCB라는 게 기존 표면 실장 기술로 기판 표면 위에 접착시키던 뭐 카페식더라든지 뭐 저항기라든지 인덕터라든지 뭐 이런 뭐 수동 소자를 그 PCB 그 안에 삽입을 시키는 인베디드가 내장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삽입시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PCB 내부 자체에서 이와 같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수동 소자가 차지하던 면적을 줄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칩을 실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인베디드 PCB가 거의 관련한 검사 장비까지도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된다. 향후에 이게 커질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뭐 소개시키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시가 됐네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